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장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학창 시절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친구가 10년 후 동창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말수 적고 겸손해 보이던 후배가 어느새 당신을 앞질러 간 경험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틀리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00년 전 조선의 천재학자 정약용의 통찰을 통해 찾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0년 전 조선의 천재학자 정약용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그가 깨달은 것. 그것은 바로 약해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섭다는 진리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쫓겨나 외딴 섬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당시 사람들 눈에 정약용은 이미 끝난 사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시간이 그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대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지금부터 정약용의 통찰을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먼저 경고한 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여기죠. 반대로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몸집이 작은 사람은 만만하게 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판단은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인물들 중 상당수가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나폴레옹, 병약했던 처칠, 말더듬이었던 링컨. 이들은 모두 겉모습만 보면 절대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 유배지에서 쓸쓸히 지내는 죄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 하지만 바로 그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잊고 있을 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이 가장 깊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이 자주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시끄럽게 요란한 개울물은 얕지만 깊은 강물은 고요히 흐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이 많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대부분 내면이 비어 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굳이 자신을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목소리 높여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앉아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켜보면 결과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 많던 사람은 실행력이 약하고 조용했던 사람이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합니다.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아니까 먼저 듣고 관찰합니다. 반면 실력 없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모르기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배울 필요도 못 느끼는 거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인내심입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련 앞에서 절망하거나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학문에 몰두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글을 읽고 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8년 동안 말이죠. 이런 인내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약용은 그것이 목표의식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일시적인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현대 사회를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J.K. 롤링은 12개의 출판사에 거절당했지만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약한 위치에 있었지만 내면의 인내심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쉽게 화를 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즉각 반응하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참지 못합니다. 이것은 진짜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약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겁니다. 반면 정말 강한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침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고 유배를 보냈을 때 그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죠. 대신 자신을 더 갈고 닦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와도 소용없다는 정약용의 말은 유명합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사람들은 현재의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고 퇴근 후에 운동하고 주말에 책을 읽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기회가 언젠가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정약용의 삶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 그가 쓴 책들은 조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 기간 동안 자포자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18년 동안 준비했고 그 준비가 그를 역사에 남는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겸손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진정으로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무지한 사람일수록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반대로 겉으로 강해 보이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성장을 막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과 10년차 직원을 비교해 보세요. 정말 실력 있는 10년차는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에 열려 있죠. 하지만 실력 없는 10년차는 나는 다 안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누가 더 위험한 경쟁자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몇 개월 만에 부자가 되고 1년 만에 성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목민심서는 하루아침에 쓰인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경험과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의 성찰이 모여 완성된 겁니다. 만약 그가 빠른 결과를 원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학습한 결과입니다. BTS는 데뷔하자마자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무명으로 지내며 실력을 쌓았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 줄 알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면서 복리의 효과로 결국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정약용은 사물의 본질을 보는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거칠에 속지 않고 본질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발표되었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포장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진짜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 정책의 실제 효과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꿰뚫어 봅니다. 정약용의 저서들을 보면 이런 통찰력이 가득합니다. 그는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구조적 문제를 파악했죠.
이것이 그의 개혁안들이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끊임없는 공부와 사색이라고 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강한 사람들은 탄탄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명함을 수백 장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얕고 표면적이기 때문이죠. 반면 조용한 사람들은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줍니다. 정약용의 삶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도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멀리까지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숨기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실패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웁니다. 실패 하나하나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정약용 자신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유배는 분명 그의 인생에서 큰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나은 통치 방법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정한 강함은 과시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이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하려는 태도에서 옵니다. 겉으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자유를 잃었지만 자기 자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이 그들을 살아남게 하고 번영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의 실학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기술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개방적 태도가 그를 시대를 앞서가는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무서운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둘째, 그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단기적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멀리 봅니다. 셋째, 그들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압니다. 순간의 분노나 좌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넷째, 그들은 겸손합니다. 배울 점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 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여섯째, 그들은 본질을 봅니다. 거칠에 속지 않고 사물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일곱째, 그들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덟째, 그들은 실패에서 배웁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아홉째, 그들은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열째, 그들은 변화에 유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삶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그는 유배지의 죄인으로 보이는 약한 존재였지만 실제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봐야 합니다. 조용히 일하는 동료, 말없이 공부하는 학생, 겸손하게 행동하는 후배. 그들을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날이 올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사람, 큰 소리치기보다는 묵묵히 실력을 쌓는 사람, 당장의 인정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 말입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속도와 겉모습만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TV를 보는 동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을 비난하는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명백해질 겁니다. 정약용의 이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약용도 유배지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저녁 남들이 TV를 볼 때 당신이 책 한 권을 펼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회의 시간에 먼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선택한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본다면, 빠른 성공보다 꾸준한 성장을 택한다면 말이죠.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당신 자신도 놀랄 만큼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첫 글자처럼 당신이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훗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인다고. 그게 뭐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자신을 준비하면 됩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사람들의 것 같지만 결국 역사를 만드는 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당신이 약해 보인다고 해서 영원히 약한 게 아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자,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유배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당신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시오. 주변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얕잡아 보이는 경험으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지금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